제가 사실 글을 쓰면서 제가 글을 쓰겠다는 무슨 목적이 있거나 글을 써서 뭐 아이 브랜딩을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은 그냥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고 저 사람들한테 야 이거 이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책을 어찌다가 60권을 쓰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책으로 인한 좋은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김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리CO의 사장을 하셨는데 저한테 가장 큰 귀인은 세리CO입니다. 세리CO라는 거 아시죠? 삼성경제공사에서는 그 CEO들을 위한 사이트인데 제가 거기서 무려 25년 동안 책 소개를 맡았어요. 처음엔 사실은 그게 마땅치가 않았어. 책을 읽고 그걸 8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중간에 먼저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풋이 많아야 돼요.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겠다는 거는 사실은 그 고기 없이 스테이크 만들겠다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책을 소개하니까 1년이면 27권입니다. 25년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500권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축적돼 갖고 뭐가 나오는 거야, 막 아이디어가.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다작을 하느니 어떻게 뭐 하면서 약간 비꼬는 듯한 사람이 많아. 네가 뭘 이렇게 많이 알아? 뭐 이런 느낌이야. 눈 보면 알잖아. 약간 뭐 시기, 질투, 짜증, 뭐 빈정. 근데 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인풋이 많잖아, 인풋이. 그다음에 제가 세리스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동아 비즈니스 리뷰도 한 10년 했거든요. 그다음에 교보의 북멘토는 매달 10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120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 속에서 묻혀 사는 거잖아요. 세리CO 해야죠. DBR 해야죠. 교보 해야죠. 또 제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인풋이 너무 없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1년에 한 12권 정도 읽고 나서 막 과감하게 막 이제 글을 쓰겠다고 하는데 보면 글 보면 알아요, 이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자기 얘기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죠. 자기 얘기만 해갖고 그거 누가 보겠냐. 거기 뭔가 이렇게 좀 적절한 사례도 들어가고 다른 얘기도 해야지. 제 인생에서 보면 어찌됐건 글을 쓴 것, 그 다음에 제가 세리CO에 들어간 것, 두 번째 동아 비즈니스 리뷰 교보 이걸 거치면서 저는 책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데 제가 생각도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쓸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왜 글을 쓸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쓸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글을 써야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써야 전문가가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글 쓰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아. 특히 대기업 삼성, LG, SK 이런 데는 싫어해요. 자식이 일 안 하고 일 안 하고 글만 썼다 이렇게 한다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식스 시그마 컨설트라는 책을 누가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삼성인가 어딜 다녔는데 이 사람이 글을 잘 쓴 거야. 책을 너무너무 잘 쓴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그걸 소개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누구한테 야, 그 식스 시그마 컨설트 책 좋더라 그랬더니 그 자식 말이야 뭐 별로 한다는 놈이 말이야 아는 척을 했대. 자기 마스터 블랙 벨트인데 그 자식은 블랙 벨트래나 뭐래나 뭐 노란 벨트래나 그 책 개뿔도 모르면서 그 책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근데 당신은 개뿔을 아는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안 쓰냐? 네가 글을 안 쓰니까 제가 쓰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알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사람은 어설프게 알아. 한 대 많이 썼어. 그럼 어떤 게 사회에서 받아들여 주겠어요? 저는 우리가 책을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책이 나를 증명하잖아요. 특히 요즘은 사실 직장이 뭐 라이프타임이 아니잖아요. 막 중간에 막 잘려나가고 이러는데 그럼 뭐로 날 증명할 거냐는 거지. 그렇죠? 그럼 내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책이라는 가장 좋은 명함이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고 저는 제가 증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대 나와서 연구원으로 40까지 지냈던 사람이 글을 쓰면서 직장이 바뀌고 그다음에 세리CO, DBR 교보를 만나면서 완전히 저자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글을 쓰면 어찌됐건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대부분 다 회사를 잘리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잘린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나 오늘 누구 만나러 가면 당신 무슨 뭐 대서방 차렸어? 왜 맨날 당신한테 오는 사람은 그만둘 사람만 와.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근데 뭐 당연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잡혔어요.
이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늘 그 조언을 합니다. 당신 회사에서 뭐 했냐? 아, 홍보를 했냐? 홍보만 했냐? 응? 홍보 잘하냐? 그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글로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를 좀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닝으로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글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런 말씀을 좀 앞부분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는 일방적인 강의는 되게 싫어해요. 근데 여기는 다행스럽게 보니까 몇몇 집단에서 때로 왔네요. 보니까 여기 제가 하는 북클럽, 그다음에 아까 피크 맞죠? 네, 모멘토스 이렇게 몇 개가 와서 좀 그래도 약간의 정보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훨씬 낫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세 가지. 글쓰기는 뭐냐? 두 번째는 왜 글을 써야 되느냐? 세 번째는 어떻게 써야 하냐? 근데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글쓰기란 뭘까? 글이란 무엇일까가 저는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글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저는 제가 사실 그 선거 때마다 이번에도 선거를 치렀잖아요. 선거 때마다 야 이게 무슨 이렇게 교육감 이런 사람 선거할 때 이게 뭘 보고 찍어야 돼? 근데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는 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AI 같은 거 쓰지 않고 자기 순수하게 작가 붙이지 않고 왜? 글을 쓴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전 그런 면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 생각 정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거든요. 근데 메모를 하거나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뭐 맨날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밤에 밤새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이 뭡니까 물어봐요. 생각보다 머리 아픈 거 외에는 아웃풋이 없어요. 그럴 때 사실은 글을 정리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글은 꼭 그 사람이다. 절대 숨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글을 써야 하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을 써야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글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글은 사실은요. 최고의 마케팅, 최고의 브랜드 도구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글로벌 기업에서 저를 임원들 교육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한 박사님, 제가 한 박사님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클로드에다 5가지 질문을 던졌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저것도 잘하는 사람, 이것도 5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내가 넘버원으로 올라왔다는 거. 그걸 보고 나를 섭외했다는 거. 근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는 뭐 마케팅, SNS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60권 쓰니까 AI가 그걸 보나 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 시대에 살려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AI한테 내가 감지가 돼야 돼. SNS가 됐건 블로거가 됐건 신문이 됐건 글쓰기가 됐건. 근데 가장 유리한 게 뭐예요? 책입니다.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어찌든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글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좌표를 아세요? 내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는 일보다 월급을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아세요? 전 이번에 그 삼성, SK 이런 데서 엄청나게 급여 같은 거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래? 니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 예를 들면 그러다 회사 어려워지면 니들이 다 돈 뱉을 거니? 그다음에 네가 다른 데 가서 이 정도 돈 받을 수 있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그 사람들 비방하자는 것보다 주제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주제 파악이 내가 지금 현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아야지 노력할 건지 안 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개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완전 따구 배짱 같아요. 회사 들어가는 순간 벌써 한 거야. 근데 자기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겁니다. 책을 써보는 겁니다. 책을 쓰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와요. 아, 나는 책을 쓸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나는 안 되겠구나. 우리 친구도 맨날 그래요. 야, 내가 말이야 LG에서 말이야 했던 일만 하면 소설책 3권은 될 거래. 그래서 내가 한번 써봐라 자식아 이래요. 20페이지도 못 써. 20페이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다는 건 우리가 오래 일했다고 생각. 40년이 됐지만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 반복적인 일이잖아. 누가 그걸 읽고 앉았어.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깨달아요. I'm nothing이구나. something인 줄 알았는데 nothing이구나. 그때부터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글을 안 쓰잖아요. 그 죽는 날까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죽는 거야. 계속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원망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글에 도전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써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써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그게 있겠지만 메모 더미 위에서 쓰는 게 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제텔 하스텐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어로 이거는 메모 상자라는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은 그 메모 정리를 되게 잘해놓은 거야. 메모를 정리를 잘해놓으니까 책이 척척척척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책은 읽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책입니다. 저는 뭐 세리에 소개하느냐고 억지로 읽었지만 근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책으로 컨버전하기 좋다는 거죠. 또 하나 제2의 뇌라는 책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식 냉장고입니다. 제가 60권의 다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식 냉장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우리가 책을 보거나 뭐 많이 보잖아요. 신문 스크랩을 하거나 뭘 많이 봤을 때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정보는 쓸모가 없어요. 왜? 정리정돈이 안 돼 있거든요. 지식 냉장고는 뭐예요? 주제별로 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리더십이 됐건 AI가 됐건 뭐가 됐건 딱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 생길 때 거기 들어갑니다. 그럼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무슨 리더십 교육을 해달라는데 거기서 저한테 책임감, 주인정신, 휴머니즘 이런 아젠다 몇 개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근데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야, 니네가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책임감이 뭐냐? 정의를 못해. 아니 매니지먼트가 정의를 못한 거를 임원하고 팀장한테 얘기해주면 걔가 무슨 책임을 지겠니? 거꾸로 질문 던졌어. 레스폰스빌리티하고 어카운터빌리티의 차이를 아니? 몰라.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요? 내리라고 그랬어. 간판 내리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 냉장고 안에 정리가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식 냉장고 안에 있는 정보는요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면 정보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지식은요 수집과 분류입니다. 일단 수집을 한 다음에 분류하는 거죠. 분류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 의견을 넣는 게 글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알량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만들어냅니다. 호소력이 떨어지거든요. 수집이 먼저예요. 그다음에 분류, 정리정돈하면서 거기에 자기 의견을 더하는 게 그게 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는 항상 이 메모 더미를 그러니까 글 쓸 생각하면 먼저 글을 쓰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정보를 수집해서 나만의 지식 냉장고를 만들겠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섣부르게 글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좌절감만 느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메모 더미를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글을 쓰거든요. 사실 저는 한 8시쯤 잡니다. 8시쯤 자서 3시쯤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제가 제일 많이 해놓는 게 뭐냐면 내일 쓸 글감을 다 준비를 해놔요. 내일 글감들을 다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장 플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불어더라고요. 불어.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거 플레이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요리사들이 요리하기 전에 모든 식자재를 다 준비해 놓는 걸 미장 플러스. 제가 볼 때 글쓰기는요 김장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김장할 때는요 막상 김장할 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재료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물을 깎아 놓고 뭐 고춧가루 해놓고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할 때 무슨 시간이 걸려요? 굽거나 튀기거나 삶으면 되는데 근데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글도 똑같습니다. 글을 쓰는 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글감을 준비하고 소설가들은 그러죠. 소설 하나 쓰려면 10년 동안 자료를 찾잖아요. 그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미장 플러스죠. 메모 상자를 준비하고 특정 주제를 쓰기 위해서 이게 딱 모든 글감을 준비해서 새벽에 집중해서 딱 쓰는 거. 이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쓸 것이냐 관련해서는 저는 이 미정 플러스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질의응답으로 나머지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의 첫 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때 막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겠다는 거 막 압력해갖고 어떤 책을 냈어. 첫 책을. 그 책에 나를 위한 룰을 만들어라라는 책이야. 근데 나는 그 당시 내가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이걸로 책을 낼 생각을 했냐가 근데 절판이 됐어. 다행히 절판이 됐어. 근데 요즘은 중고에서 그걸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 그 중고에서 싹 걷어다가 태우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저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요 성장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요. 우리가 뭐 살쪘다 이런 증거는 찾기 쉽죠. 우리 예전에 비해서 10kg 늘었다 이건 만들지만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요 느낌이 확 옵니다. 확 옵니다. 첫 책이 저한테 첫 책은 그랬었어요. 아주 부끄러운 책입니다. 아, 얘기 잘 들었습니다. 60권이나 만드셨다니까 이게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아까 말씀 중에 책을 많이 쓰고 싶으면 쓰려면 인풋이 많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 또 세리 CEO도 진행하시면서 뭐 1년에 무조건 27권은 무조건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이게 책을 읽을 때 좀 꼼꼼히 읽는 그게 성격이 있어서 예, 예. 그게 저는 아, 굉장히 나쁘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읽는 방법, 다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은 질문입니다.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사실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독서법에 대해서 약간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수의 독서법이라는 책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고수의 독서법, 고수의 학습법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데요. 게으르다 보면 어떤 잔머리를 굴리냐면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은 아웃풋을 낼까 이런 쪽으로 머리가 무지하게 많이 돌아가는. 전 지금도 스틸 그래요. 근데 이제 책을 읽을 때도 책을 많이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전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저는 아웃풋을 전제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아 이걸 읽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연을 할 거냐 아니면 현업에 써먹을 거냐 아니면 책을 쓸 거냐. 근데 아웃풋을 해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다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채용이 전부다라는 책을 쓸 때요. 제가 한 100권 정도 샀거든요. 책을.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별로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근데 다 발췌독입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한 대목만 딱 발췌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치바나 다카시인가? 일본의 그 석학 있죠? 맞죠? 다치바나 고양이 빌딩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책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뭐토록 책을 다 읽냐는 거야. 뽑아서 읽으면 되지. 그래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장님은 너무 취미가 많잖아. 골프부터 시작해서 만화, 트래킹 하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문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함께 그 세리시오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대표님 책 한 10권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스 레터도 되게 오랫동안 받았었는데 오래전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커리어를 변경하실 때, 그러니까 컨설턴트로 이제 새로 시작하실 때 엔지니어 쪽에서 이렇게 있다. 그때가 이제 40대라고 하셨는데 그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글이 기억에 남는데요. 맞습니다. 그 시절에 자기를 쇄신하면서 버티고 이렇게 변화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랄까, 그리고 글을 쫓아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그 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원동력 이런 거보단 돈이 없잖아요. 난 돈이 없는 게 참 마음에 평화를 준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회사에서 빚진 돈도 갚아야 되고 아파트 융자할 때 융자금도 갚아. 그래서 퇴직금을 가지고 아파트 융자금을 딱 갖고 놨더니 거의 저보다 잔고가 거의 제로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취직하는 회사에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어요. 세금 떼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애가 그 당시에 딸이 둘인데 다 초등학생, 중학생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요 4인 가족이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일단 차도 반납을 했거든요 회사에.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전철역까지 가고. 제가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썼거든요. 차 없이 한 3, 4년 정도 지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사실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밑바닥을 한번 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번다. 그럼 10분의 1로 떨어져도 살 수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밑바닥을 한번 치고 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망해도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이 돼도 충분히 살겠구나. 정말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돈이 사단이야. 어설프게 돈이 있으면 다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근데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근데 일생에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좋아. 밑바닥을 완전히 지하까지 날아가 보시면요, 아주 마음의 평화가 와요. 물론 그걸 권하진 않아요.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베스트셀러와 초판 일시에 천권도 안 팔리는 책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대. 근데 정말 그런 거 있죠. 제 60권을 샀지만 어떤 책은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잘 팔리는 책이 있고요.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안 팔리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데이터가 부족해갖고 잘 모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책을 쓸 때 애티튜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 요새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 회사 때려치고 이제 글이나 쓰면서 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적극 말립니다. 그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다. 그 지옥문을 여는 행위다. 아니 지켜지게 뭐라고 글을 써서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 되면 오케이.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60권 썼지만 인쇄 얼마 안 돼요. 책은 그냥 내 지식을 다듬는 행위.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리는 행위지, 그걸로 밥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써왔어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유명 작가들도요 다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스피노자, 유리 세공이 직업입니다. 린네, 구두 수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는 극장 경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턴은 조폐국 장관이었고, 이게 다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은퇴해서 글이나 쓰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무조건 망하는 거야. 이거 지옥문을 여는 거야.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글쓰기라는 것과 책 쓰기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도 틀리고 바라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쓰기라는 것, 책을 위해서 쓰는 것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래서 책 쓰기는 너무 큰 주제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볼 때는 뭐 등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백두산 올라가겠다는 거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글이나 써라. 글 쌓이면 모이잖아. 모이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 글도 한 번도 안 쓴 주제에 무슨 뭐 소설가가 되겠다. 난 그거 항상 저는 시작은 작게 하는 걸 좋아. 운동도 그래요. 저는 몸이 먼저다라는 책도 1, 2권을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좀 살이 찌면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요. 그러면 헬스장에 끊어요. 그러면 속으로 넌 틀렸다 자식아 이래요. 아니 운동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그 헬스장에 200만 원을 내고 가겠냐는 거. 그게 당연히 헬스장 좋은 일만 하는 거죠. 그냥 집에서 이빨질하면서 스쿼트 한 3개만 하지 이러면 되거든. 3개로 끝이겠냐는 거야. 몇 개 더 하지. 아니 글도 그래요. 아니 그 메모라도 하는 거야. 메모. 상대 메모도 안 하고 책도 안 읽는 주제. 아니 무슨 글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무슨 글을 쓰려고 내가. 근데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 요즘 보니까 그냥 거품으로 가득 차 있어. 책 같은 거 목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책을 쓸 때 이 저자잖아. 저자. 제가 한자 책도 하나 썼거든요. 이 저가 무슨 저예요? 빼어날 저야. 빼어날 저. 저명 인사할 때 저입니다. 책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일단 책 말고 글을 쓰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글을 쓰다가 보면 이제 약간 좀 막 익숙해지거든요. 좀 더 도전하고 싶거든요. 모이거든요. 소문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출판사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쓰기를 하지 책 쓰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어찌됐건 글 쓸 때고 뭐 할 때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메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도 메모하고 막 온 거 다 메모를 하는데, 저는 항상 주기적으로 메모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그 메모함에다가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옮겨 담는 거죠, 다. 그렇죠? 근데 여기 완전 이제 뭐 잡동사니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이제 지식 냉장고라는 건 거기 이제 관련된 아젠다들이죠. 뭐 리더십, AI 어쩌고 저쩌고 쭉 지금 한 1,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옮겨 담기 합니다. 옮겨 담는 게 이게 수동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걸 너무 자동으로 해놓잖아요. 수동으로 해야지 글이 읽힙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다시 눈에 내가 이런 걸 옛날에 메모했었구나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일단 일정 양이 돼요. 차고 넘쳐요, 창고가.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이 나니까. 예를 들면 요약 같은 게 대표죠. 요약. 요약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약이 되면 이거 한번 글로 써야 되겠다 하면 이거 다시 바탕화면을 끌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약간 머리가 띵할 때 그거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것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루틴이에요. 루틴. 습관, 루틴, 리추얼의 차이를 아세요? 저는 요즘 AI 덕분에 정말 내가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요즘은 딱 때는 다 나와. 한자 유래 좀 찾아봐라. 영어가 뭐냐. 참. 얼마 전에는 제가 주변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야. 근데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봤더니 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꼭 참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야 페이션스하고 페이션트하고의 공통점이 있냐 그랬더니 같은 거 어원이. 많이 참으면 환자가 되는 거야. 이야 너무 재밌지 않아? 이야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야 자식아 내가 맨날 이거 하잖아. 내가 이렇게 이런 거 그죠? 한자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제가 물어봤죠. 습관, 루틴, 리추얼. 아니 쏭다쏭하잖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물어봤죠. 습관은 자동이야. 우리가 이빨 닦는 걸 뭐 의식하지 않잖아. 자동이잖아. 루틴은 순서야 순서. 뭐 한다면 뭐 하고 뭐 한다면 뭐 하고. 그죠? 리추얼은 의미야 의미. 저는 글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보세요. 항상 4시에 일어나서 20페이지 정도 쓰잖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항상 마라톤을 뛰잖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저도 3시에 일어나서 한 5시간 정도 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새벽 8시면 모든 일이 다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없잖아요. 막 휩쓸려 다닙니다. 써야지 하면서 칠순이 되더라고 보니까. 내 주변에 많아. 써야지 하는데 40년째에서 7순잔치 때 언제 쓰시려고 그러더라. 뭐 8순? 야 이제 포기해라 이 자식아. 듣는 나도 지겹다. 말하는 나도 지겹겠지만 루틴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글 쓰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쓰다 말다 하는 거거든요. 루틴이 되게 중요합니다. 루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글쓰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루틴인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삶의 루틴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정 안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다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운동, 독서, 글쓰기 다 복리 법칙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40대는 운동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내가 70 하나거든요. 70이 넘어가게 되면 완전 달라.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완전 다르고 그 다음에 캐치업이 안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글에다가 투자하세요.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지만 10년, 20년, 30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인들이 알아볼 때는 이미 캐치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오늘 강의 정도 하겠습니다.